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신규 여러분. 이재명이 백현동으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자, 내일 이재명 혼자 출석을 할지,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또 대동해서 병풍을 세울지, 아니면 포토라인을 지나쳐가지고 몰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재명이 갑자기 어떤 짓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 여론전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검찰 출석 전에 전 당원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냈느냐? 정권이기 모면하려고 자신을 소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또 내는 거예요. 했던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어떻게 했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보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늘 동지들께 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 같아 언제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럽니까? 네.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 소환조사했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위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지요.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던 말던 구속영장 청구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벌써부터 뭐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다. 이재명이 벌써부터 구속영장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개딸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지켜달라. 라면서 이재명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미리 약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검찰 진술서라고 5장 요약본을 본인의 SNS에 이렇게 또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검찰에 가서 내야 될 검찰 진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 SNS에다가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내용이 조약하기 다름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빈약해도 이렇게 빈약할 수가 없습니다.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 과거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를 좀 하고 싶으면요, 새로운 걸 들고 오세요. 새로운 걸. 네? 좀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걸 들고 와야 되는데 맨날 한다는 말이 똑같고 맨날 갖고 온다는 주장이 똑같습니다. 네?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 한다는 말.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거.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다.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과거 이재명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이것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어요. 허위사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이재명이 또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팩트체크 된 거 아닙니까? 팩트체크 된 거 아니에요? 자, 왜냐? 이미 나왔잖아요. 국토부 공문에 성남시에 백현도 용도 변경 의무가 아니다라는 국토부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미요. 이렇게. 네? 국토부 공문이 나왔다고요. 네?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뭐라고요? 백현동 용도 변경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면서요. 박근혜 정부 국토부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용도 변경 해준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미 공문이 나왔잖아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의무가 아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 공문에 나옵니다. 성남시가 판단하라고요. 이런 공문들이 이미 과거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문 보여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네? 아니라는데 왜 계속 맞다고 우깁니까? 아닌 거를. 네? 심지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만 도시, 군 기본 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임을 감안하여 귀시에서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용도 변경할 거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걸 국토부가 성남시에다가 줬다고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재명이 용도 변경 사인해 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요청을 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뭐라고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다고요. 알아서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이런 공문이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캐캐먹음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주장을 저렇게 검찰 진술서로서 만들어가지고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여론전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론전. 개딸들 모집하다가 여론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건. 자, 오히려 성남시가 국토부 요청한 문건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성남시가 국토부 요청을 거부한 문건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문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문건. 자, 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부침과 같이 요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한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3항 내지 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상위 계획에 저축됨에도 식품연구원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오히려 뭡니까?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성남시가 국토부에다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물어봤잖아요. 자신들이. 이걸 물어봤을 때 국토부가 뭐라 그런 겁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답장까지 줬다고요. 답장까지. 네? 이재명이 용도 변경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국토부에다가 가나로 질문지를 보냈고 그 질문지 답변으로 국토부가 뭐 한 겁니까? 그거 혁신도시법 사안 아니다. 그거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귀시의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자신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지시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매도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이재명이 검찰 진술서로서 써가지고 자신의 SNS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먹히겠습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저는 결국 이거 이재명의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검찰은 어느 정도로 반박하겠냐고요. 네? 제가 느낄 때는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 네? 아직 검찰이 갖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그런 증거들, 그리고 그런 진술들이 엄청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이재명이 공개한 이 5장의 진술서를 이렇게 한 방에 제가 반박이 가능한데 검찰은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의 이 5장의 진술서가 그리고 SNS에 공개한 게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결국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구속영장으로서 법원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이재명의 구속이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똑같은 말을 또 하겠냐고요.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갈 때까지 갔다. 백현동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할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의 이러한 말을 믿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개딸들밖에 없죠. 개딸들밖에. 어떻게든 개딸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당내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든 결집을 시켜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이재명의 뭡니까? 전략을, 그런 이재명의 꼼수를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저렇게 SNS에 글을 쓰고 SNS에 검찰에 내야 될 진술서를 요약본이라고 저렇게 5장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재명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 1원 한 푼 사익이 없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재명이 뭔가를 착각하나 본데요. 1원 한 푼 사익이 없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백현동에 있어 혐의는 뭡니까? 뇌물죄가 아닙니다. 배임죄예요. 배임죄. 배임죄라는 건 뭡니까?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이 해야 뭡니까? 성남시에다가 손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배임죄예요. 이재명이 1원을 받았는지 0.1원을 받았는지 0.00001원을 받았는지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대로. 네? 이재명이 지금 백현동에 걸려있는 건요, 배임죄라고요. 배임죄. 뭡니까? 성남시에다가 손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뭘로? 용도 변경으로서. 용도 변경으로서. 네? 원래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장동과 백현동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장동은 뭐가 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요. 유동규가 있다고요. 그런데 백현동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없다고요. 유동규가 없다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백현동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동규가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나눠야 됐다고요. 왜냐? 들어가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니까 민간업자가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윗선 때문에. 윗선. 그 윗선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재명 내지는 정진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실무진들이 얘기한 겁니다. 백현동 인허가 윗선 지시 때문이다. 네?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게 된 배경, 그 배경에는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의 로비가 있었고, 그 로비 과정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원래 민간업자가 혼자 다 먹지 못할 것을 민간업자가 혼자 다 먹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배임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갑자기 멀토당토 뭐 하는 겁니까? 배임죄로 걸린 사람이 1원 한 푼 사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친구 여러분? 네? 지금 이재명은 본인이 무엇으로 걸려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무엇으로 걸려 있는지조차도.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검찰이 뭘 확인했습니까? 이걸 확인했잖아요. 성남도계공 사업에 참여, 이재명 자필 공문 확보. 원래는 성남도계공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재명이 자필 공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빠지게 된 거예요. 성남도계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왜 빠졌냐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 본인이 맨 처음에는 참여를 하도록 자필 공문을 내놨으니까. 공문까지 내놨었던 성남도계공 사업 참여가 갑자기 빠지게 된 경우, 그 배경에 대해서 이재명은 검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명 못하면요, 뭐가 된다고요? 당연히 배임죄로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임죄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배임죄와 관련돼서는 해명을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진술서가 맞냐는 그 말인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A를 물어보는데 왜 B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B를 물어보면 B를 얘기를 해야죠. 배임죄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뇌물죄를 물어보고 있냐고요. 이상한 이야기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뇌물죄 찔립니까? 네? 이재명, 뇌물죄 찔립니까? 배임죄 물어보는데 뇌물죄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뇌물죄가 혹시 찔려서 그래요? 아, 설마 이것 때문에 그런가? 네? 백현동 사업자 정바울의 진술. 김인섭이 200억 요구를 했는데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알고 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찔리는 겁니까? 그래서 검찰이 아직도 묻지 않은 뇌물죄에 대해서 벌써부터 저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이 뭔가 재발이 저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배임죄를 물어보고 있는데 뇌물죄를 말하고 있는 이재명. 오히려 이재명이 찔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이 5장짜리 검찰 진술 요약서는 조약하기 다름이 없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 나아가서 사실상 가짜 진술서다. 뭡니까? 이미 팩트체크가 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서 선전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다시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악인데 제가 조약이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은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악하다. 네, 조악하답니다. 네, 네, 하도 이재명이 악해가지고요. 제가 조약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명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 여론전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 여론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그 여론전이 결국에는 이재명에게 자충수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재명이 어떤 검찰 진술서를 내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조악한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반박해드렸다는 것. 네, 이재명이 사실상 뭐하고 있습니까? 나락에 빠지고 있다. 이재명 구속영장 멀지 않았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을 향한 구속영장이 쳐지면 그때는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그만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 구속영장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잼버리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김관영이 딱 걸렸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이 잼버리와 관련돼가지고 감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전라북도도 포함이 됩니다. 친구 여러분. 네, 전라북도도 포함이 돼요. 그럼 당연히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전북지사인 김관영이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김관영이가 뭐 한다고요? 얼토당토않게 자체 감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도 안 된다 그랬죠.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김관영은 자체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에 감사받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김관영이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잼버리 통해 수십조 SOC 구축 등 허위 사실에 강경 대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잼버리는 핑계였고 SOC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들, 뭐 도로 깔고 철도 깔고 공항 깔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잼버리 행사는 핑계였다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김관영은요. 그렇게 해서 강경 대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관영 큰일 났어요. 문건이 나왔습니다. 네? 문건이 나왔어요. 잼버리 부지 전 전북지사가 낙점, 유치백서에 SOC 명분 필요. 자, SOC 명분을 위해서 잼버리를 유치했다라는 유치백서가 문건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제 주장이 맞았던 거죠. 김관영의 주장이 틀렸고 제 주장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 TV조선 단독 보도 간략하게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후폭풍은 가장 먼저 부지 선정을 한 전라북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작성된 유치 백서를 입수했는데 거기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새만금을 잼버리 장소로 결정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애당초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컸던 건 아닌지 모르겠고요.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전라북도가 발행한 잼버리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가 새만금 현장을 답사한 뒤 당초 거론됐던 군산보다 부안이 후보지로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돼 있습니다. 광활한 야영지 등이 스카우트 활동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군산의 경우 농업용지로 국가 예산으로 매립이 가능했지만 민간 개발이 필요한 관광 레저용지인 부안으로 낙점한 뒤 국비 사용을 위해 농업용지로 변경했습니다. 농업용지가 되어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보고서엔 잼버리 대회 유치 목적을 새만금 개발의 조속 추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제공항 건설이나 SOC 구축 같은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잼버리를 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새만금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전북이 끌어간 SOC 사업 예산이 11조에 달한다는 여당 지적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잼버리와 관계없는 국가 사업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계획, 소위 MP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전북도의 잼버리 대회 부지 선정과 유치 목적을 명시한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지역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도를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해드렸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건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잼버리가 하나의 핑곗거리였다. 잼버리가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이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 유치백서 문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김관영이는 마치 그것이 허위 사실인 것처럼 강경 대처를 하겠다라는 기자회견까지 가졌더란 거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무려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이 11조를 따내기 위해서 잼버리를 열었는데 그 잼버리마저도 개판 5분 전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논란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잼버리나 제대로 했다라면 이런 논란이 벌어졌겠냐고요. 근데 잼버리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고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제밥에 관심이 더 컸더라는 겁니다. 뭐요? SOC 사업. 그 11조에 더 관심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잼버리는 당연히 뒷전이 됐던 것이고 이 잼버리 파행이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새만금 부지 용도 변경을 하면요. 1846억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이낙연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우선 들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농업용지가 되어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잼버리 대회를 치르고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관광 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뭐라는 겁니까, 친구 여러분? 이낙연이 뭐라 그러죠? 농업용지가 돼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은 뭐예요? 원래 여기가 농업용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농업용지가. 자, 실제 보시면 서울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새만금 잼버리 부지의 현지 용도는 농지입니다. 갯벌 매립 비용으로 국가 농지 기금을 활용하려고 관광 레저 용지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농지가 아닌 곳을 농지로 바꿔준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농지 기금을 쓰기 위해서. 농지 기금을 쓰기 위해서. 참 별짓을 다 했죠. 네? 별짓을 다 했죠. 원래 농지가 아닌 곳인데 그것을 농지로 용도 변경을 해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네? 농지기금을 끌어다가 메꿔야 되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친구 여러분? 무려 1846억이에요. 1846억. 자, 1846억. 이 1846억이라는 농지기금을 끌어다가 이 새만금 생뻘을 메꾸기 위해서 농지기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농지가 아닌 곳을 농지로 용도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이것을 뭘로 한다는 겁니까? 관광 레저 용지로 또 바꾼다는 거예요. 네? 관광 레저 용지로 또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었던 것을 농지로 바꿔서 메꾸고 그것을 이제는 관광 레저 용도로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관광 레저 용도로 관광 산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맘대로 되겠냐고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돌리면요 반환해야 되거든요. 1846억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1846억을 반환하면서 이것을 관광 레저 용도로 활용할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사실상 2천억을 투자하면서 땅값만 2천억을 투자하면서 여기다가 관광산업 하겠다고 투자할 기업들이 있겠냐고요. 없죠. 없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네? 이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새만금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이 문재인 정권이 참 별의 별짓을 다 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모른다고요? 이래놓고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고요? 네? 아주 그냥 끌어올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이래놓고 문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래놓고 문재인은 뭐라 그랬어요? 네? 잼버리와 관련돼가지고 네? 자, 마치 딴 나라 얘기하듯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만금 잼버리 국격 1호 유치 대통령의 사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모든 일들을 문재인도 모르게 한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의 파행을 문재인도 모르게 한 거예요? 문재인 바지네. 국정농단이네 그러면. 네? 농지가 아닌 곳을 농지로 바꿔서 농지 기금을 끌어다가 새만금 갯벌을 메꾸려고 한 것. 그 금액이 무려 얼마라고요? 1846억인데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인데 그럼 문재인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벌였더라면 문재인 뭐 하는 겁니까? 바지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 이 잼버리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이 잼버리에 관련돼 가지고 과거 메이저 언론들이 방송하기 전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던 것이고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거 덮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잼버리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조금 불꽃이 식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다시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잼버리 예산만 얼마입니까? 잼버리 예산만 1171억원입니다. 부지 메리지만 1846억이에요. SOC 사업만 1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바로 뭡니까? 전라도 카르텔이 들어갔고요. 민주당 카르텔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절대 덮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 감사원의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로서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저는 끊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또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식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두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를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국회를 갑니다. 특히 이 잼버리와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추적을 하고 계시는 현직 국회의원이 계세요. 네, 현직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을 직접 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오후 2시에 직접 방송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 이 전라도 카르텔, 민주당 카르텔을 자료로서 박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2시 국회로 제가 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자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같이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손상제TV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누군지 궁금하신데 정경희 의원이십니다. 정경희 의원. 네, 정경 의원님 저희가 모시고 직접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 국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우리 정경희 의원님 모시고선요, 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오후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